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도 짧게는 수일, 길게는 월 단위, 또 연 단위로도 계획을 세우고요. 뭐 작심삼일일 경우가 많지만 아무튼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선, 그리고 특히 상장사의 입장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서는 자본을 조달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하물며 그 상장사가 스타트업이라면 시장을 매료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제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UAM 섹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은 어떨까요? 그리고 2024년 올해에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2009년 설립된 조비 에비에이션은 지난 14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2021년 8월 스펙 방식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각종 인증부터 상용화 계획까지 원대한 포부를 밝히며 꽤나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죠. 2021년 당시에 조비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했던 사업계획서는 2024년을 그 달성 기한으로 둔 목표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 목표들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실제로 이 목표를 올해 안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조비가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FAA 인증이죠. 아무리 좋은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어도 정부 승인 없이는 비행할 수 없으니 에어택시 산업을 꿈꾸는 조비의 입장에선 FAA 인증 통과가 상용화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면 나머지는 줄줄이 도루묵이니 항상 강조되는 것이 당연하죠. 2023년 10월 27일 기준 조비는 FAA 감항 인증을 2단계까지 마무리했고 3단계도 완료를 목전에 둔 상태입니다. 이 기업이 지난해 2월에 2단계 감항 인증을 완료하고 7월에 3단계 인증을 신청해 현재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 기세대로라면 올해 안으로 3단계 인증도 무난하게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단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산 준비죠. 조비는 상업화의 키, 상업화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량 생산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테이턴에 140에이커가 되는 부지를 매입해 연간 최대 500대의 전기수직 이착륙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2024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죠. 공장 가동 시기는 2025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조비는 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주 및 지역 정부로부터 3억 2,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직 제대로 공장 건설 첫 삽을 뜨지도 않은 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양산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말고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항공기 판매를 개시한 점이나 뉴욕 시내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던가 충전 인프라 마련에 단초를 놓는 등 조비는 UAM 섹터라는 눈밭 위에 상용화를 향한 자신만의 발자취를 계속 남겨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관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클레이 레이시라던가 아틀란타 같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럼 조비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만 있는 걸까요? 사실 우려점들도 많습니다. 제 아무리 냉철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이 스토리에 매료되어 어떤 기업을 고평가하는 오류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UAM이라는 이전에 없던 섹터, 전기수직 이착륙기라는 혁신 기술, 미래혁신 산업이라는 워딩,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라는 자리가 만드는 이 기대감은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조비의 시가총액은 12일 장 마감가 기준 약 4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기업들 중 2,900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당장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고 매출도 잡히지 않는 이 기업이 수만 개의 상장 기업들을 제치고 이 정도 순위를 달성한 거죠. 조비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넷마블,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오리온, CJ제일제당, 농심, 이마트 등의 기업들이 모두 조비보다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언급된 기업 중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이마트의 경우 이마트가 2.5개 있어도 조비 한 개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시가총액의 차이가 크죠. 아무리 미래산업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당장 이 정도 수준의 가치가 매겨진 것을 보면 약간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파산해버릴 수도 있는 스타트업이 수년 동안 꾸준히 매출 및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보다도 더 좋은 기업이라 평가받고 있는 셈이니까요. 심지어 이 스타트업이 자신이 제시한 수익화 계획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계속된 지연을 겪는 중임을 고려하면 이런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앞서 조비가 스펙 방식을 통해 2021년 8월에 상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해 2월 조비가 제시한 사업 전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계속 공란인 상태로 있다가 2024년이 되어서 1억 3,100만 달러라는 숫자가 찍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비는 2024년에 매출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 자신했어요. 2024년이면 도심에서 조비의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거죠. 물론 이것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PT임은 유념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물론 아직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올해 안으로 상용화가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조비는 타임라인을 살짝씩 미뤄왔습니다. 각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언급됐던 조비의 상용화 목표는 22년 초에는 2024년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던 것이 22년 9월부터는 2025년 상용화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스타트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하죠. 레거시 기업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약속을 조금은 미루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하기로 선택한 기업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도 훌륭한 투자자의 미덕입니다. 세상에 우여곡절 없이 성장하는 기업은 없으니 말이죠. 조금의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요량이었다면 애초부터 스타트업이 아니라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스타트업이라고 한들 약속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는 없죠. 특히 위워크나 피스커처럼 2021년 호황에 이어 스펙붐을 타고 우후죽순 자라난 기업들이 요즘 우수수 몰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FAA가 지난해 발표한 제안서에는 도심 에어택시 상용화는 2028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며 불붙던 의심에는 기름이 더 끼얹어졌어요. FAA는 2025년에 첫 항공기 인증을 내는 것이 목표며 서비스 개시는 2028년을 보고 있다고 말했죠. 이 제안서는 지난해 7월 18일에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여기에 JP모간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까지 연타로 맞으면서 바로 다음 날인 19일 조비의 주가는 무려 15.81%나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 10월 행동주의 공매도 헤지펀드인 캐리스 데일 캐피털에서 공매도 리포트까지 발표했는데요. 에어택시 상용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기도 했었죠. 일단 당장 2024년에 조비가 상용화를 시작하지 못할 것은 확실한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조비의 2024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의 상황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조비가 직접 한 말부터 살펴봅시다. 일단 2022년부터 예고했던 공군 간의 공급 계약은 이미 이행되는 중입니다. 이 건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조기 달성해 지난해 첫 전기 수직 이착륙기의 인도가 이뤄졌죠. 올해에는 항공기의 추가 인도와 더불어서 인도된 항공기를 활용한 다양한 운송 임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조비는 하나의 특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로 한국 진출입니다. SKT가 조비의 핵심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인데요. 한국 정부의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최근 열렸던 CES 2024에서도 조비의 조벤 비버트 CEO와 SKT의 유영상 사장이 만나 UAM 시장 선도 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논하기 이전에 일단 최대한 많은 항공기를 만들기부터 해야겠죠. 양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은 아직이지만 조비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3개의 항공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면 이 기체들의 제작이 완료될 전망이고요. 그렇다면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인베스팅닷컴이 집계한 조비의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7.83달러입니다. 목표 주가가 향후 12개월 뒤의 주가에 대한 전망임을 고려하면 올해 약 33%의 업사이드가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 수치를 볼 때면 늘 유의해야 하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제시한 시점이 언제며 몇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으며 각각의 의견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지켜보는 UAM 섹터에 속한 기업인 만큼 애초에 조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의견도 상당히 갈리는 추세고요. 특히 신뢰도가 높은 메이저 투자 기관들 중에서 최근에 조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게 JP모간인 지난해 7월 내놓은 6달러죠. 즉 지금 조비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컨센서스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2024년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긴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 결국 주가는 기업의 가치로 수렴되기 때문이죠. 물론 조비와 같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런 접근도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해본다는 느낌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이 적정 가치 계산값은 investing.com의 프로 요금제, 인베스팅 프로에 가입하셔야만 접근 가능한 데이터인데요. 최근 멤버십 구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머니네버슬립과의 콜라보를 통해 10% 추가 할인 쿠폰도 지급해드리고 있어 최대 60% 할인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조비의 현재 기업가치 컨센서스는 4.75달러에 형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했느냐에 따라 적정 가격이 2에서 6달러 사이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18일 기준 조비의 주가 5.6달러와 비교해 적정 밸류에이션이 더 낮으니 investing.com의 계산대로라면 15%의 주가의 하락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와 밸류에이션 계산이 엇갈린 이 현상만 봐도 조비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죠. 결국 조비의 2024년은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지만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와 불확실성이 높다의 차이를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데요. 에라 모르겠다는 흔히 말하는 기도 메타처럼 무책임한 발언이지만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기 때문이죠.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전망을 예측하다 보면 크게 세 갈래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먼저는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정책 모멘텀이 확실하다던가 뚜렷한 혁신을 달성해 성장이 땅짚고 헤엄치기 수준인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올라버린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이후 관찰의 핵심 포인트가 되죠. 마치 엔비디아처럼 말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던가 소송 리스크가 너무 큰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조비와 같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도 쉽사리 이 기업의 행보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조심스러운 투자 결정이 권장됩니다. 내가 이 기업의 성공을 신뢰한다고 해도 철저한 분할 매수, 이도저도 확신이 없다면 보유,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고 해도 철저히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워런 버핏은 투자는 야구와 달라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공이 올 때까지 투자자는 언제든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죠. 2024년 전망이 다소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조비에 대한 투자 판단은 이 워런 버핏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네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